집값만 봐도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다 10억이죠. 상대적인 박탈감. 저도 최근에 그런 기분을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해볼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뭐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최근 뭐 2, 3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특히 수도권 엄청 올랐죠. 한 3년 내외 전보다 뭐 2배로 오른 곳들이 많아요. 50억짜리 뭐 100억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3, 4년 전? 빨간 2배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집값만 봐도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다 10억이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내 친구는 집을 샀는데 그때 나도 살까 말까 했는데 얘는 사서 지금 와 벌써 10억대가 됐어? 와 내가 그걸 벌어가지고 저걸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벌어서 이제는 집을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집이 없는 분이 집을 산 사람에게 느끼는 거, 이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 이 감정은 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와, 난 10억 되긴 했지만 이 10억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와, 저 사람 60억이 돼서 나도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건물을 사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 허탈감을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지 집이 없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만 느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많이 느끼지, 그건 맞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내 주위에 그런 집을 산 사람이 한 명 있고 이 사람은 주위에 뭐 건물이나 이런 걸 산 사람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중에서도 우월감을 느낄 거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힘든 뭐 감정을 느끼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최근에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주위에서 막 이렇게 된 사람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막 급성장하는 사람 자체가 일단 드물고 단기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일단은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전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비트코인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5천억 정도를 벌었대요. 근데 비트코인 뜬 지가 불과 4, 5년밖에 안 됐는데 5천억? 제가 그걸 듣고 일단은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전 많이 돼봐야 뭐 1, 200억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야 5천억이라면 이건 듣자마자 기가 질리는 그러니까 4, 5년 만에 5천억이라는 거는 물론 그만한 노력이나 뭐 예를 들어 결단력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지만 이 4, 5년이라는 시간이 함축된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그만큼이 됐다? 이 가능할까? 저는 또 비트코인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냐고, 일단은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거기다 대고 야 그거는 아니야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그거 맞아 박수 칠 수도 없는 거고, 뭐 하여간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제 친한 또 후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이제 코인 쪽으로 오래 했던 친구라서, 그래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장님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임드 정도면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5천억이라는 금액, 와 진짜 대단하다. 물론 첫 번째 대단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얘기는 그 사람보다 더 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은 사람은 한 명 있고 그 위에 급이 있는 사람은 뭐 조 단위의 돈을 벌었대요. 그래? 제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럼 그동안 그 4, 5년 동안을 내가 왜, 나도 그때 코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0.00001초의 순간 동안 살짝 스쳤던 것 같아요. 막 즐거운 건 아니죠, 당연히. 저도 기분이 이런 거 감정 전해지실 거예요. 네, 지금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되는데 그래도 그거와 반대의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성장해 왔어.
지금까지 된 이것들 어느 순간에 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결단력이나 행동을 폄하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 이기적으로 저만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이게 더 저거보다는 가치 있어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배 아픈 생각도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벌 때 전 놀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주위 사람들은 물론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왜? 돈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의 결과는 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이걸 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가치를 더 부여하고, 이미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쪽에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이면 나는 그냥 비정상이고 난 잘못된 사람인 거잖아요. 난 그냥 루저고 패배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가치 있게 생각하려고 스스로 이제 자기 위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막 며칠, 몇 주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불과 몇십 분? 이 사람들의 결과보다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뭐 어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좌절감에 빠져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면 거기서도 시행착오 겪고 뭐 되는데 시간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해서 잘 된다는 보장? 뭐 세상에 보장이 있는 건 없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직원들과 뭐 노하우와 지금 사업 구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크게 뭐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일로 갔을 때는 제가 여기서 겪었던 만큼의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으면 이거보다 이걸 지금 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하는 게 맞다는 거. 뭐 그거 있잖아요. 남이 장에 뭐 팔러 나가니까 똥찌개지고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관련이 없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할 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있는 걸 버리고 여길 쫓아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이 안은. 그럼 두 번째, 제가 그 사람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막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제 인생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명백한 마이너스예요. 둘은 일단 아니죠. 그러면 제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냥 딱 하나예요. 내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보다 능가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 이게 가장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가장 이상적인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막 이런 그 기분, 제 표정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 오래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사업을 오래 하셨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제 감정이나 그 들은 얘기들을 지금 이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경우에 이 정도 시간에 이만큼 버는 거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짧은 시간에 걸렸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금세 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빨리 번 경우에는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악담을 한다, 그 사람은 안 되길 바란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판단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니까 저한테 듣기 좋은 얘기,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책들, 뭐 아니면 제가 뭐 주위에서 알았던 사람들 생각을 또 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지금 하는 일을 그럼 더 열심히 해보자, 더 확실하게 해보자, 이 사람들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보자는 게 제 결론인 거예요. 자산이 불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도 비슷하게 느끼게 됐는데, 이걸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그게 나에게 가장 도움되니까. 손해보는 쪽으로 결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아직 집을 안 샀고 부동산을 안 샀고 투자를 안 해봤고 내 집이 없고,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 난 포기. 욜로 할 거야.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 쪽으로 전업을 할 거야. 어떤 게 맞냐 이거죠.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듯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이 아예 지금 뭐 집 살 돈이 없어서 내가 매년 뭐 얼마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말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쓰면서 살고 한다면 그 결론은 뭐겠냐 이거죠. 은퇴 시점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오겠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살 거야. 그럼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기까지 살고 이후의 삶까지 인생까지 살게 된다면 극심한 어려움에 닥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일단은 내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부동산 재테크를 하던 뭐 그 외에 다른 재테크를 하던 재테크를 해서 조금씩 불려나가야지 올라간 집값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요만큼 모았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가면 그러더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며칠 안 됐지만 최종적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성과를 넘어서는 결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내가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도 많을 거고 그 외에 뭐 친구였는데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냥 비슷했다가 막 성장한 사람들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 시기 질투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부러움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시기 질투로 가게 되면 나에게 도움될 건 없거든요. 쟤 안 되길 바라야지. 쟤 어떻게 하면 언제 망하나.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득이 되냐 이거죠. 나 기분 좋은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놈 안 됐어. 아우 꽃이다. 아우 고소해.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걔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와 부러움. 이 부러움을 갖는 사람 야 나도 그거 해보고 싶다. 물론 이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그만큼 되는 분도 있고 부러움으로 끝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잘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두고 싶겠냐 이거죠. 이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배워서 잘 될 가능성이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사람이 뭔가 베풀거나 맛있는 걸 사주거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이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잘 되거나 내지는 뭐 상대적인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결정냈을 때는 그냥 기분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끼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거를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 있다면 뭐 본인에게 도움되는 방향이 어떤 결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결론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